이제가 미국 한복판에서 판소리 단 10초를 부르자 전 세계 보컬 코치들이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알고리즘은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제 피드에 뜨는 영상들 보면 전부 다 이제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상은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가 해외에서 무반주로 골든을 부르고 각종 토크쇼를 돌아다니는 건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넷플릭스가 직접 나섰습니다. 넷플릭스가요. 전 세계 190개국 2억 6천만 명이 보는 그 넷플릭스가 말이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 주최한 토크쇼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이제가 마크 소넨블릭이라는 사람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크 소넨블릭이 누구냐고요? 이 사람 미국의 작곡가이자 극작가인데 뮤지컬 무대 음악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캐대언의 사운드 트랙에서 골든 같은 곡을 이제랑 함께 작업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의 재능을 얼마나 인정하는지 아시나요? 곡 작업하면서 계속 이제한테 감탄하고 또 감탄했다는 후문이 있거든요. 그날 무대에서 마크 소넨블릭이 피아노 반주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가 골든을 불렀죠. 아주 잠깐만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청중들이 완전히 넋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입을 떡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가 마지막에 웃음을 자아내는 상황을 만들어서 청중들이 더 현장감 있게 몰입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보통 가수들이 해외 나가면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리거나 컨디션 조절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청중들을 농락하는 수준의 여유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가 한국의 판소리를 미국 한복판에 있는 청중들 앞에서 불러버린 거예요. 판소리요. 여러분 판소리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전통성악의 정수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 판소리 말이에요. 서양 성악이랑은 완전히 다른 발성법을 사용하는데 목에서 소리를 짜내듯이 내는 특유의 창법이 있거든요. 이걸 득음이라고 하는데 이 경지에 오르려면 보통 10년 이상 수련해야 합니다. 캐대언 사운드 트랙 중에 헌터스 만트라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이 바로 한국의 전통 소리인 판소리로 만든 노래인데요. 현대적인 사운드와 한국 전통 소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외국인들이 처음 듣고 기절초풍하는 곡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판소리를 들어봤을 리가 있나요? 절대 없죠. K-팝도 신기해하는 사람들인데 판소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제가 무대에 서서 판소리 창법으로 헌터스 만트라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의 온질이라 하는 부분을 판소리로 불렀는데 그 순간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얼어붙었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그냥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두가 숨도 안 쉬고 있더라고요. 이제가 가슴 깊은 곳에서 토해내듯이 소리를 내는 순간 찰나의 그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청중들은 난생 처음 듣는 소리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린 거죠. 판소리 창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서양 성악은 기본적으로 벨칸토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목을 최대한 이완시켜서 공명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부드럽고 풍성한 음색이 특징이에요. 근데 판소리는 정반대거든요. 목을 조이듯이 해서 소리를 짜내는데 이게 엄청난 성대 근육의 컨트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판소리 명창들 보면 목에 혹이 생길 정도로 수련하거든요. 이게 일반인이 따라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판소리에는 식임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음을 흔들고 꺾고 밀어내는 기교인데 이게 서양 음악의 비브라토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비브라토는 그냥 음을 일정하게 흔드는 거지만 식임새는 음을 위아래로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감정을 극대화하는 기법이거든요. 이제가 이 세상의 온질이라를 부를 때 바로 이 식임새를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몇 초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수백 년 전통이 담겨 있었던 거죠. 미국 청중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사람들은 평생 오페라, 뮤지컬, 팝송만 들어왔어요. 갑자기 판소리를 들으니까 뇌가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혼란스러운데 동시에 매료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화 충격이에요. 자기들이 알던 음악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이 영상이 SNS에 퍼지자마자 해외 네티즌들이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댓글들 좀 볼까요? 그녀가 헌터스. 만트라에서 판소리 부분을 부를 때마다 난 그냥 하늘로 떠오르는 기분이야. 하늘로 떠오른대요. 여러분, 음악 듣고 하늘로 떠오르는 기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는 수준의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종교적 체험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평소 창법이랑 판소리 창법의 차이를 보여줄 때도 목소리가 진짜 미쳤어. 이제가 일반 창법으로 부르다가 판소리 창법으로 바꾸는 걸 보여줬나 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보통 가수들은 한 가지 창법만 마스터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는 현대 창법과 전통 창법을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천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들었을 때 너무 충격받아서 유튜브에서 판소리 영상들을 더 찾아봤어. 진짜 너무 아름다운 소리야. 여기 이 댓글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덕분에 판소리를 찾아본 거거든요. 이게 바로 문화 수출이에요.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현대화된 음악이에요. 판소리는 진짜 순수 전통 문화거든요. 이걸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찾아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엄청나네. 이제가 점점 더 편하게 노래하는 게 진짜 놀라워.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판소리 부분은 그냥 미쳤어. 이제의 성장세가 무섭다는 거죠. 처음에는 캐대언으로 데뷔했을 때만 해도 좀 긴장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서 여유까지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프로의 경지예요. 그리고 골든을 원키로 불렀다고. 원키요. 여러분 원키가 뭔지 아세요? 원래 키 그대로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가수들이 라이브 하면 키를 낮춰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키로 부르면 너무 힘들거든요. 특히 고음이 많은 곡은 더더욱 그렇죠. 근데 이제는 골든을 원키로 불렀어요. 골든이 얼마나 어려운 곡인데요. 이 곡은 음역대가 엄청 넓고 감정 표현이 극도로 섬세해야 하는 곡이거든요. 그걸 원키로 불렀다는 건 이제의 성대가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진짜 엄청난 가수이자 작곡가고 나한테 큰 영감을 줘. 이제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이기도 하다는 걸 외국인들도 알고 있네요. 캐대언 사운드 트랙에서 이제가 직접 작곡에 참여한 곡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영감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의 음악을 듣고 자기도 뭔가 창작을 하고 싶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아티스트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마크는 와 진짜 연주 잘한다. 노래도 여전히 잘하고 목소리가 뭔가 편안하게 진정되는 느낌이 있어. 마크 소넨블릭의 피아노 연주도 칭찬받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크와 이제의 케미스트리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면서 쌓은 신뢰가 무대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음악적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댓글이 이거예요. 이제 덕분에 판소리를 찾아봤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한류의 다음 단계가 뭐냐고요? 바로 전통 문화의 수출이에요. K-팝, K-드라마는 이미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뭐냐? 바로 우리의 뿌리,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전통 문화를 알리는 거거든요. 판소리, 한복, 한식, 한옥, 이런 것들이 세계인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야 진짜 문화 강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전문 보컬 코치들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캐대언의 헌터스 만트라를 감상한 뒤로 판소리의 발성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직접 여러 가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문 보컬 코치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발성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판소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판소리의 발성법이 서양 성악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양 성악 이론은 기본적으로 해부학적, 생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횡격막의 움직임, 성대의 진동, 공명강의 활용, 이런 걸 과학적으로 분석하죠. 근데 판소리는 이런 서양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판소리는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독자적인 체계거든요. 목에 피가 나도록 연습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성대에 손상을 입으면서까지 수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특유의 음색과 창법이 있는데 이걸 서양 사람들이 처음 접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느낀 거죠. 보컬 코치들이 뭘 찾아봤을까요? 아마 판소리 명창들의 영상을 찾아봤을 거예요.
조상현, 안숙선, 이날치 이런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그리고 판소리의 역사, 장르, 창법에 대해 공부했겠죠. 심청가, 춘향가, 흥부가, 수궁가, 접벽가 이런 판소리 5바탕에 대해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같은 유파의 차이도 공부했을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문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판소리를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게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러면 판소리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진지한 연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단계가 뭐냐? 서양 음악 교육 과정에 판소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음악 대학에서 판소리를 커리큘럼에 넣을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만 해도 서양 사람들이 케이팝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불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빌보드 차트에 한국 아이돌이 1위를 하고 그래미 어워드에서 공연하잖아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그리고 지금 판소리가 바로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제가 그 물꼬를 튼 거예요. 헌터스 만트라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곡은 정말 독특합니다. 현대적인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판소리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오히려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정이 깊은 곳 한 파인 이 부분에서 판소리 창법이 나오는데 뒤에 깔리는 일렉트로닉 비트랑 믹스되면서 환상적인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요. 이제가 두 세계를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통 판소리의 정수를 알고 동시에 현대 음악의 언어도 완벽하게 구사하니까 이 둘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었던 거죠. 보통 전통 음악을 현대화하려고 하면 둘 중 하나가 희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통의 정체성이 희석되거나 아니면 현대적인 감각이 부족하거나 하는 식으로요. 근데 헌터스 만트라는 둘 다 살렸어요. 이게 진짜 예술적 성취거든요. 마크 소넨블릭이 이제랑 작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을까요? 이 사람도 평생 뮤지컬 음악만 해왔을 텐데 갑자기 판소리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접했잖아요. 처음에는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대체 뭐지? 어떻게 악보에 옮기지? 템포는 어떻게 맞추지?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판소리는 서양 음악처럼 정확한 박자와 음정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요소가 많아요. 근데 마크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판소리의 본질을 존중하면서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헌터스 만트라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동서양 음악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 넷플릭스가 이 토크쇼를 주최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캐대언이 인기 있어서? 아니에요. 넷플릭스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이들이 이제와 마크를 무대에 세운 건 캐대언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건 음악적 실험이자 문화적 융합의 성공 사례거든요. 넷플릭스는 이걸 자기들의 콘텐츠 전략으로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넷플릭스는 전 세계 시장을 상대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다양한 문화권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데 단순히 각 나라의 콘텐츠를 따로따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파워풀한 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거든요. 캐대언이 바로 그런 사례예요.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뮤지컬 음악이 만나서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작품이 탄생한 거죠. 넷플릭스는 이런 사례를 더 많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크쇼가 단순한 홍보 이벤트가 아니라 일종의 선언인 거죠. 우리는 이런 문화 융합 프로젝트를 지원할 거다. 그리고 이제 같은 아티스트를 적극적으로 밀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거거든요. 이게 이제한테는 엄청난 기회예요. 넷플릭스라는 거대 플랫폼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앞으로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아마 음악 관계자들이었을 거예요. 프로듀서, 작곡가, 뮤지션,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을 거라고요. 그런 전문가들 앞에서 이제가 판소리를 불렀을 때 그들이 받은 충격은 일반인들이 받는 충격과는 차원이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음악을 분석적으로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저 발성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저 음색은 어떤 공명을 사용하는 거지? 저 창법을 마스터하려면 얼마나 걸리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요. 이게 바로 문화적 충격의 본질이에요. 자기가 알던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이거든요. 한국인으로서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판소리가 외국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던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접하잖아요. 국악 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명절 때 텔레비전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익숙하고 심지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의 맹점이에요. 우리가 우리 문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전통 문화가 얼마나 독특하고 가치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가 바로 그 가교 역할을 한 거죠. 우리 문화를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포장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의 전략이 정말 영리한 게 뭐냐면요. 판소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통 한복 입고 나와서 북 치면서 5시간짜리 판소리 완창을 했다면? 외국인들이 감동받기는 했겠지만 접근하기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헌터스 만트라는 현대적인 음악 안에 판소리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접근하기 쉬운 거죠. 이건 마치 BTS가 K-팝의 한국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과 비슷해요. BTS 노래 들어보면 한국어 가사 외에도 한국적인 멜로디나 악기가 은근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티나지 않게 자연스러워요. 이제도 똑같은 방식을 쓴 거예요. 판소리를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든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판소리가 정말로 세계적인 음악 장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한 명이 불씨를 지폈어요. 이제 이 불씨가 얼마나 크게 번질지는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는 판소리 외에도 대단한 전통 음악이 많아요. 가야금, 병창, 산조, 민요, 신화위 이런 것들이 다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외국에 알릴 기회가 없었어요.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크고 무엇보다 플랫폼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K-팝이 길을 닦아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K-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런 드라마들이 넷플릭스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가 등장해서 전통 음악까지 세계 무대에 올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벽한 타이밍인지 아세요? K-팝 팬들이 K-드라마를 보고 K-드라마 팬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다가 한국 전통 문화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 산업의 선순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통 음악까지 더해진 거죠. 판소리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른 한국 전통 예술에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한복, 서예, 도자기, 한옥 이런 것들까지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문화 수출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이미지의 문제예요. 한국이 어떤 나라로 인식되느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한국은 경제 발전을 빠르게 이룬 나라, 첨단 기술이 발달한 나라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는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진 나라로도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경제력이나 기술력은 다른 나라도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근데 문화는 못 따라잡거든요. 문화는 수백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되는 거니까요. 일본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 강국으로 인식되잖아요. 사무라이, 게이샤, 차 문화 이런 것들이 일본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한국도 이제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판소리, 한복, 태권도 이런 것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문화 관광 산업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보러 오잖아요. 앞으로는 판소리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국립국악원에서 판소리 공연을 하면 외국인 관객들로 만석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요. 이게 바로 문화의 경제적 가치예요.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도 있어요. 한국 학생들이 판소리를 배울 때
더 이상 이거 왜 배워요? 라고 묻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판소리를 멋있어 하는 걸 보니까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그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음악 활동이 아니라 문화운동이라는 걸 이해하셨나요? 이제는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한국 전통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고 전문 보컬 코치들의 관심이고 넷플릭스의 지원인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